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국회로 가야죠. 네, 탄핵 둘러싼 수싸움. 어제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수싸움이 벌어지면서 아주 예상외의 상황들이 국회에서 벌어졌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 의외의 상황은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이 어제 국회를 모두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모두 통과가 될 거는 예상이 됐었는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던 게 예상외의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해서 회사들이 과도하게 손해배상하는 것 제한하는 내용이고요.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어제 4개 법안 모두 통과하는데 당연히 민주당하고 정의당, 야권 의원들이 찬성해서 처리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참여를 아예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의외의 상황이냐면은 왜 의외의 상황이냐,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 국민의힘이 원래는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반대 토론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4개 법안에 모두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은 주말 내내 일할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뭐 조짜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네. 토요일에도 나와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법안이 총 4개잖아요. 네. 그러면은 179명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마다 중단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일단 시작을 하면 24시간 동안 하도록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24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그거 중단하라 표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법안이 4개니까 목, 금, 금, 토, 토일, 일, 월 이렇게 해서 월요일까지 쭉 4번 간다. 그렇죠. 이렇게 예고가 됐었던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막상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필리버스터를 안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할 줄 알았는데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필리버스터를 안 하고 퇴장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원래 상정되면 이제 반대 토론을 딱 해줘야 상정되자마자. 되는데 근데 예. 안 해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냥 법안이 쭉 처리가 됐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또 예상외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검사 2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보고를 했는데 원래는 이거 처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불발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할 줄 알았는데 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철수를 했는가. 그것도 맞아요. 그 직전까지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전혀 눈치 못 채게 비밀스럽게 그 작전을 짰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하겠다라는 식으로 본회의 전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뭐 블러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했던 건데 이제 원래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역이용할 그런 계획이었던 거거든요. 예.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탄핵안 처리하는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탄핵안은 24시간이 아까 말씀 안 드렸던가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나요? 국무위원 탄핵안은 보고를 한 뒤에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은 되기 전에 그 사이에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엄격한 제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되면 24시간은 무조건 가는 거니까 딱 그 요건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법안도 처리하고 그다음에 탄핵안도 처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민주당의 계획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필리버스터를 안 해버리게 되니까 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게 돼버린 거고요. 그 당장 예고된 본회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11월 23일에 있는데 이러면 이제 72시간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폐기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탄핵안은? 물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입장이 다른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수거해 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폐기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뭐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일단은 당장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네. 그럼 국민의힘은 왜 이런 전략을 썼느냐? 예.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은 내주고 탄핵안은 막았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내준 것들은 대통령이 거부권 쓸 수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쓰면 된다. 맞습니다. 근데 탄핵안은 뭐 실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직무가 정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내주고 없는 거는 막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2명의 검사들 네. 탄핵안으로 올라온 3명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갈 뻔했는데. 맞습니다. 그거 일단 막아놓은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국회의장의 뜻이 중요한데 이제 이틀 내로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 열어주면은 결국에는 민주당으로서는 12월 말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탄핵안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본회의가 이틀은 열려줘야 되거든요. 그게 11월 30일, 12월 1일 이렇게 잡혀 있는 것만 있거든요. 그러면 11월 23일에 지금 하나 잡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보고를 하고.
아니죠. 그렇게 되는 그때 거예요? 보고해서는 안 되고 네. 보고하고 나서 24시간 이후 네. 72시간 이내니까 그때는 본회의가 아예 이틀 못하는군요. 연속 그렇죠. 23일에는. 하루짜리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럼 30일까지 뭐 이러나 저러나 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음. 국회의장이 별도의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그런데 국회의장은 일단은 지금은 여야가 합의해 와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워진 상태인 겁니다. 네. 자, 여러분 다 이해하셨어요? 상황이 뭐였는지? 김준일 에디터. 예. 이 특급 작전을 음. 자당 의원들도 직전까지 몰랐다면서요?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다 뭐 준비하고 하루 종일 인제 이거 필리버스터 준비하고. 필리버스터 준비하고 이거 왜냐하면은 꽤 길게 연설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연설문 자체를 굉장히 길게 인제 막 준비를 하다가 비밀 작전처럼 이렇게 된 거고 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우리도 알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알았던 눈치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를 찔렸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뭐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방송가 인제 뭐 공영방송이나 아니면 언론을 둘러싼 지금 양당의 지금 그 어떤 힘겨루기 아니면은 이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 탄핵 사유가 인제 뭐 5가지를 민주당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에 인제 소지가 있다는 건데 뭐 국민의힘에서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뭐 "이건 저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겁니다. 뭐 인제 이사를 인제 방통위가 인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뭐 문제가 있고 벌금형 300만 원 벌금형 받은 사람을 다 알면서도 임명을 했다. 이거는 법 위반이다. 해태, 관리 감독을 해태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은 방송통신위원회니까 방송하고 통신과 관련된 일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방통위 산하에 있거든요. 네. 이쪽에 지금 인터넷 신문도 심의해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인터넷 신문은 문체부 산하 관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이기 때문에 이거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논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헌법 위반이다. 뭐 등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했더니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고 보고를 했다는 거고 탄핵안을. 그렇죠. 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입장을 냈어요. 가짜뉴스 규제는 이건 세계적 추세고 전혀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 아니다. 이것은 민심의 탄핵을 민주당이 받을 거다. 이런 입장도 냈더라고요. 예, 뭐 그런 이제 논쟁이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제 이거는 이제 이미 이제 뭐 필리버스터는 이제 안 되게 됐고 국회법 92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일사부재의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국회법 해설서에는 부결 또는 폐기된 안건은 제의할 수 없다. 부결에는 폐기도 포함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72시간 내에 이거를 처리를 못하면 이거는 이제 폐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예. 똑같은 안 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올릴 수가 없다면서요. 네, 근데 좀 바꿔서 바꾸면 내면 되는 돼요. 거죠. 네, 살짝 그래서 바꾸면. 이제 뭐 예.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거를 철회를 하거나 뭐 다시 이렇게 하면은 요게 다시 이달 30일에서 내 가지고 1일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다시 못 한다. 그러니까 철회하는 것도 우리 동의 국회 열어서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우린 불가능하다라고 본다. 이렇게 이제 법의 해석을 놓고도 지금 양당이 조금 이제 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탄핵의 내용 자체로 부딪히는 건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 절차를 가지고도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뭐 그런 상황이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쨌든 모든 국회의장이 그랬듯이 여야 합의해 오라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예. 이게 오늘이 사실 데드라인이에요. 오늘 오전까지 아마 민주당이 보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마 이번에 이거 처리하기 72시간 내에 처리하기는 왜냐면 이제 금토일 일요일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뭐 안 되는 상황이라서 다시 30일 날 이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11월 30일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김준일 대표 보시고 음. 뭐 그렇게 보세요, 박순봉 기자도? 네, 그럴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합의를 해오라고 했고 그다음에 김진표 의장이 또 순방 일정도 잡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쉽게 막 넘겨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어제 검사 2명 탄핵도 있었어요. 손준성 검사랑 이정섭 검사. 요 검사 탄핵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뜨거운데 요 이야기는 오늘 말말말 시간에 장경태 최고위원하고 김용태 전 최고가 요 이야기 할 겁니다. 그때 한번 주목해 보시죠. 다음으로 갑니다. 인요한 3호 혁신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 3호 혁신안을 냈는데 키워드가 청년이네요. 네, 청년 우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세대 교체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내놨어요. 일단 첫 번째는
당선 가능한 순번에 비례대표 청년 50% 추천을 의무화한다. 요 내용입니다. 아, 비례대표 순번 가운데 이제 요 정도면 당선이 가능해 하는 것에 50%는 청년목. 맞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국민의힘의 비례대표가 23명이었거든요. 네. 그럼 뭐 지난 총선이 국민의힘 의석수가 많은 편은 아닌데요. 역대 기준으로. 그래도 음. 적어도 뭐 11명에서 12명, 12명에서 13명 정도는 앞번호에 배치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쓰는 청년 기준하고 정당에서 쓰는 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45세 미만. 그러니까 저도 포함이 되는데 그 좀 높습니다. 일반적인 청년보다는. 아, 청년 기준은 이른바 윤석열 나이로 45세까지가 네. 청년으로. 아니 근데 잠깐만 질문이요, 박 기자.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제 하에서는 사실 그 지역구로만 해도 다 차기 때문에 비례 순번까지 안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일단 사실은 근데 선거제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예측하기 좀 어려운데 돌아갈 거라고 좀 보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혁신위에서 내놓은 안으로 보여요. 아, 과거처럼 그냥 네. 병립형으로 간다라는 전제하에 왜냐면 국민의힘은 그거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그리고 전제하에 만약 위성 정당 생기고 이러면 굉장히 좀 복잡해집니다, 상황이.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또요. 두 번째는 당선 우세 지역의 청년 전략 지역구를 선정하겠다라는 건데 예. 이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이 좀 좋은 지역들 있잖아요. 영남권이나 강남 요런데요. 예. 거기를 청년 지역구로 몇 개를 설정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는 청년들만 도전해가지고 경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퓨처메이커라고 해가지고 미래통합당 때 청년들 지역구 선정해서 주긴 했는데 그때는 다 안 좋은 데만 줬거든요. 수도권에 아. 줘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거랑은 좀 좋은 지역구 준다라는 데서 좀 차이가 있고요. 예. 나머지는 뭐 정부 기구나 위원회에다가 청년 위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3호 혁신안이 나왔는데 사실은 2호 혁신안도 아직 뭐 의결도 안 됐고 특히 거기에 권고안으로 나왔던 뭐 중진, 그다음에 지도부, 친윤 인사들 험지 나가라 이거에 대해서 화답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없죠. 없죠. 그리고 특히 어제 김기현 대표가 중진 의원 불출마 권고에 대해서는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입장을. 이거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다. 급하게 밥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네. 좀 제동거는 그런 모습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자, 이런 상황이어서 2호 혁신안, 3호 혁신안, 혁신위의 안들이 이게 어떻게 다 받아들여질까 궁금한데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그 2호 혁신안 중에서 그 방금 말씀하신 뭐 권고 사항이지만은 뭐 영남 중진 네. 뭐 험지 출마 뭐 불출마 등등등은 아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보고도 안 됐어요. 보고조차 안 됐다. 권고안이다 해가지고 보고도 안 됐군요. 보고도 안 됐고 만약 권고안이라고 할지라도 이거에 네. 대해서 검토할 만한 뭐 의지가 있거나 내용이 좀 그렇다라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당대표를 비롯해서 다 불편해하는 거죠. 요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자들 만나서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는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 너무 급발진하는 것 같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다 얘기했는데 이런 좀 몰아붙이기식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불출마 권고 뭐 험지 출마 권고 이게 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라는 거고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네. 장제원 다른 의원. 장제원 의원을 포함해서 뭐 권성동 의원 뭐 해서 전부 다 지금 일단은 출마할 거야. 뭐 이렇게 몸 푸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출마를 하더라도 본인이 주도해서 본인이 멋있게 나는 뭐 이렇게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짜잔 이렇게 이게 짜야 되는데 무대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떼밀려서 하는 거는 그건 안 한다, 모양새가 이런 입장인 거죠. 모양새가 너무 안 좋은 거죠. 본인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고 현재로서는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미묘하게 봐야 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력 그립감이 조금 이완됐다. 전보다. 예, 이완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으로 수직적 당정 관계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당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해줘야 된다는 게 막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대표 선거 하듯이 대통령이 막 5등이 있던 후보를 김기현 후보를 1등으로 올리고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막 하고 막 다 주저앉히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게다가 이거 의원들은 그때는 남의 일이었지만은 지금은 당사자 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좀 연출돼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모로. 자, 요 이야기는요. 잠시 후에 김병민 최고위원 지도부의 입장을 직접 좀 확인하기로 하죠. 두 분과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